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즐거운 불입니다. 불. 오늘이 중개사법이고, 그리고 참, 공지사항이 우리 홍보 교수님이, 수요일 날 한 10시까지 올 수 있대요. 좀 일찍 타가지고 잘 됐네. 다음 주는, 원래는 말씀드리겠지만, 10시부터 합니다. 수요일 날. 자, 105페이지에 게시할 차례거든. 게시. 제절 게시 의무. 이 게시 한번 했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또 금년에 나올 것 같아. 어떻게 봤죠? 사자 등 보보. 이렇게 봤죠? 사자 등 보보. 사자 등 보보. 거기까지 했고. 자, 오늘 이제 이 사무소 명칭 가보죠. 사무소 명칭. 자, 사무소 명칭을 이제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1. 사무소 명칭 사용할 의무입니다. 명칭 두 개 중에 하나. 동그라미 1번에. 개공은 그 사무소 명칭에 8글자 나오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 또는 5글자 부동산 중개 요 두 개 중에 하나 사용해야 돼요. 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사용해야 돼. 다른 명칭 사용하면 또 100만원 과태료 만단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조심하고, 우리 중개인 있죠, 그죠? 부칙 6조. 부칙 6조. 옛날에 이제 우리 중개인이라 그랬단 말이야.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 없어? 없지요. 없으니까 공인중개사란 말 쓰면 안 되겠죠. 아까 그 두 개 중에 8개를 쓰면 안 돼. 이 사람은 부동산 중개란 말을 써야 돼. 2번. 중개인은 사무소 명칭에 절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야. 왜?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중개인은 뭐밖에 맨 밑에 줄 부동산 중개라는 5글자만 사용해야 돼. 여러분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간판에 이렇게 보면 부동산 중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되게 중개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할아버지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참고 학습에 시험은 안 나오겠지만, 아까 8개 글자하고 5개 글자에다가 다른 거 붙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보면, 적법 명칭입니다. 자, 대박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글자 들어가 있죠? 대박이 되든 호박이 되든 오이가 되든 가능합니다. 다 바로 옆에 이거는 대박이 아니라 호박이네, 그죠? 호박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 가능해요. 홍길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게 가장 많이 쓰죠, 그죠? 자기 이름 붙이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거기 자기 이름을 바꾸세요. 바꿔나 금년 시험 합격합니다. 근데 시험 합격 안 한 사람이 이걸 적은다. 그러면 유사 명칭 사용으로 1학년 1반 감옥에 가야 돼. 다 바로 옆에 제 이름 적었네, 그죠? 성춘향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가능해요. 근데 바로 밑에 안 되는 거 봐. 호박 부동산 이건 안 돼요. 뭐가 빠졌어? 중개라는 글자 빠졌다, 그죠? 이건 안 돼요. 또 홍길동 부동산 이것도 안 돼요. X. 아까 8글자 또는 5글자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부동산 중개 이렇게 가든지 또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양가로 2번 5개 광고물의 성명 표기 의무입니다. 자, 5개 광고물은 우리 간판 얘기하는 거예요. 간판. 자, 우리 간판을 달 의무는 있다 없다? 간판 설치 의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뭐 없습니다. 안 해도 돼. 그런데 이걸 설치를 안 하면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래 거의 설치한다고 의무는 없어요. 자, 그거 좀 틀리면 안 되겠고. 자, 그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 이름은 몰라도 좋아. 너무 길죠? 5개 광고물 등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읽는 게 아니야. 그냥 5개 광고법 규정에 따른 5개 광고물을 만약에 설치하는 경우,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보면 딱 이름이 들어가 있죠. 표기된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는 신고 확인서에 딱 적혀있는 책임자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돼요.
자, 간판에는 뭘 적어야 돼? 개공의 성명, 대표자의 성명,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은 반드시 표기가 돼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내려오세요. 성명 표기 방법. 첫 번째 줄거세요. 조금 전에 설명했죠. 개공은 5개 광고물 설치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5개 광고물 설치 의무는 없다. 자, 만약에 설치한다면 5개가 만약에 설치하면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 5개 광고물 중 뭐 이름들 나오죠.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다가 자, 개업 공인정 이름 가리고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 이름,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이름을 표기해야 됩니다. 자, 전화번호는 표기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전화번호 표기 안 하면 장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전화번호 같이 찍는단 말이야. 성명은 반드시 표기해야 되고 전화번호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자, 양가로 3번에 명칭 사칭 금지입니다. 사칭 금지. 자, 개공이 줄것에 아닌 자, 무조건 나중에 애오는 방법 말씀드리겠지만 아닌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닌 사람이 하면 1학년 1반입니다. 아닌 자. 자, 개공이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옆에 적어 1-1입니다. 자,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 사용하면 1-1입니다. 자, 4번에 이제 위반시 조치는 1. 철거 명령하고 행정 대집행입니다. 자, 가보죠. 자, 등록관청은 자,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입니다.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철거를 명령받으면 철거해 줘야 되는데 철거 안 하면 그 법 이름 적으세요. 민사집행법이 아니고 행정대집행법이에요. 법 이름을 잘 바꿉니다. 행정대집행법.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이 와가지고 대신 집행하는 걸 대집행이라 그래. 우리 용역들 있죠, 그죠? 용역들이 와서 철거해 간단 말이야. 그게 행정대집행법이에요. 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간판 철거 안 하면 대집행 당하는 것이 과태료 처분이 아닙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행정대집행 당한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2번 갑니다. 제재, 100만원짜리 과태료. 가장 약한 게 100만원 과태료잖아. 자, 동그라미 개공이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5개 광고물의 이름, 성명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짓으로 표기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음 또 중개인이 자, 우리 부칙 6조 중개인이 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 사용하면 또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니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죠. 개공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나 유사명칭 사용하면 이건 과태료가 아니고 형벌이야 1-1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밑에 판례 있죠. 이건 자주 나와요. 자, 판례. 자, 그냥 읽어나갑니다. 발품 부동산 및 부동산 카페라는 표시된 5개 강문을 설치하고, 자, 줄거세요. 발품 부동산 대표라는 동그라미 쳐. 발품 부동산 대표 그러면 이 사람은 꼭 자격증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유사명칭이야. 나는 명칭이 되는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유사명칭 사용이에요.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에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음을 줄거세요. 유사명칭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무슨 대표라는 명함 사용했다. 유사명칭 사용입니다. 그럼 이제 형벌이 얼마예요? 1-1이야. 1학년 1반 감옥에 갑니다.
자, 3번에 간판 철거 사유가 있어요. 자, 양가로 1번에 간판 철거 사유. 개공사는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자, 동그라미 치죠?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철거 사유를 3개 봅시다. 이렇게 해보세요. 간판 철거의 이 패치 바로 해봅시다. 이 패치. 자, 1번에 중개사무소 이전에 동그라미 이전 사실을 신고했어요. 안동에서 이제 예천으로 중개사무소 이전했죠. 그러면 간판을 빨리 철거해줘. 지체 없이. 이 폐업 사실 신고한 폐업이었으니까 장사 안 하잖아요. 다음 마지막 3번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받았어요. 이 패치 이전 폐업 취소 이 패치 3개밖에 없어요. 뭐 이 패치 휴업했다 철거 사유 아닙니다. 이전 폐업 취소입니다. 다음 이번에 대지표는 조금 전에 했죠. 등록 간청이 간판 철거 의무가 있는데 이 패치 철거 안 하면 대집행 당합니다. 법 이름은 무슨 법이라고? 행정대집행법이야. 민사집행법이 아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부고. 자, 광고라고 합니다. 다음 4번에 중개대상물의 표시와 광고합니다. 광고를 잘해야 이제 장사가 잘 된단 말이야. 자, 양거로 1번에 표시 광고시 동그라미 쳐서 명시할 사항. 명시. 반드시 밝혀야 할 사항. 명시할 사항. 자, 이게 왜 이제 가끔 출제하냐면 하도 이제 미끼로 피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기꾼들이. 그래서 미끼 광고 이런 거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가보죠. 표시 광고 시 명시할 사항. 자,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하고 광고를 하려면, 자,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잘라주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중개보조원 이름은 자 광고에 명시하면 안 됩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자격증이나 등록증 빌리는 거 못하게 하려는 거야. 자, 갑니다. 동그라미 기억. 표시 광고 시 명시할 사항. 중개사무소 명칭입니다. 명칭. 다음에 소재지, 연락처. 가장 중요한 동그라미 치세요. 등록번호. 오늘 수업 마치고 집에 가시면서 우리 교차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교차로 가지고 이제 부동산고 표시 광고한 데가 많아요. 한번 보세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개업 공인중개 동그라미쳐 성명입니다. 개공의 성명이고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적어야 돼요. 그 옆에 적으세요. 누구 이름 적으면 안 돼? 보조원 성명 적으면 안 돼요. 보조원 성명은 X입니다. 개공의 성명을 광고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 이제 교차로 같은데 광고하는 거야.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내로 더 중요. 이번에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할 때는 여기다가 추가적인 걸 더 표시해야 돼. 또 2번입니다. 여기 이제 다시 개정된 거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동그라미 크게 쳐.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요새 유튜브도 들어갑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는 때는 위에 정하는 사항 외에 교차로에 정하는 것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사항을 명시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인터넷이니까 자, 안동에 있는 물건을 여기 안동에 있단 말이에요. 안동에 있는 물건을 서울 사람들도 인터넷 본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이걸 적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밑에 나옵니다. 박스 적어서 기업, 니은, 가나다 묶어서 여기다 적어 추가사항. 자, 인터넷 추가사항. 이렇게 인터넷에 추가 명시사항.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더 추가해서 명시할 사항. 여기 이제 금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명시할 사항. 자, 이거 간다. 기업, 소재지. 우리가 안동에 있다. 안동시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뭐겠어요?
중개대상물은 5개 적어봐 또. 토건, 입, 광공, 그런 말이야. 종류, 거래 형태, 매매냐, 임대차냐, 거래 형태. 다음 니은 중요합니다.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인 경우는 가, 총, 청수입니다. 뭐 아파트면 15층, 25층, 나,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률에 따라서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나 중간검사 등 받은 날, 완성됐다는 거죠. 사용승인 받은 날. 그 다음 이제 다가 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해당 건축물의 방향, 남향이냐,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자, 동그라미 치세요. 입주 가능일, 이제, 입주 가능일. 다음, 주차 대수, 동그라미 관리비까지도 표시한 거예요, 관리비. 관리비가 답으로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관리비까지도 추가 명시사항입니다. 관리비. 자, 오른쪽 이제, 여기 원칙이고, 우측에 양거로 이번에 자, 읽어보세요.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입니다. 옆에 이걸 적어 미끼 광고 금지. 이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이 신설됐어요. 자,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미끼 광고를 제일 많이 하는데 어디냐면 자, 중고 자동차입니다. 이제 미끼 광고 금지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굉장히 커요. 1.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서는 아니 된다. 미끼물 올리지 말라는 거야. 자, 피싱 사기한단 말이야. 기억합니다.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물건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올리는 거야.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쉽죠, 그런 거죠? 없는 걸 올리는 거. 그 다음 니은 중개 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실을 너무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한 1억짜리를 한 3천만 원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죠. 그 다음 디귿 그 밖에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세 가지 표시 광고. 가, 나, 다 갑니다. 가. 그럼 결국은 기역, 니은, 가나, 다 하면 5개잖아요. 5개니까 이 중에 한 개 살짝 틀리게 하면 다음 중 틀린 거 이렇게 낸단 말이야. 가. 중개 대상물은 존재해요. 있어요. 물건은 있는데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미끼 광고죠. 나. 중개 대상물이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 의사가 없어요. 중개 의사가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서울서 안동까지 왔는데 헛걸음 치고 가잖아요. 그런 거죠. 이런 거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의 문제점은 중개 보수 때문에 협회에서 해야 될, 지금 그래요. 협회에서 할 것이 뭐야? 자, 만약에 왔어요. 우리가 기름값 들여가 저 산꼭대기까지 여기서 어디야? 청송까지 데려갔어요. 갔다 한 서너 번 왔다면 기름값만 해도 얼마야? 기름값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왜 갚버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건 이제 만약 중개 보수가 아니고 만약에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중개사법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뭐야? 협회가 할 일이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가지고 협회에 이제 가입해가지고 그런 걸 하란 말이에요. 국회 가서. 그죠? 이거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존재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이러면 기름값 엄청나게 들어가죠. 다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입지조건이 뭐죠? 우리 도대차 교판 이런 거 나중에 배웁니다.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이런 거. 입지조건이나 생활여건이나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줄 것이에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빠뜨리거나 나쁜 놈이죠. 은폐나 축소 등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사기치는 표시 광고. 이런 거 5가지를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양거로 3번에 자, 그 제목 말고 바로 밑에 개업 공인자 아닌 자 줄 것이에요.
어디 줄거라 그랬어? 아닌 자. 그럼 몇 학 몇 번? 1-1. 얼마나 쉬워요?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서는 아니 된다. 1-1입니다. 중개사가 아니면서 표시광고하면 1-1이야. 시골에서 누가 많아요? 동네 이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학교 때부터 없으면서, 그죠? 1학년 일반입니다. 4번에 위반시 제재 다 했어요. 자, 아까 했던 500만 원이 아까 테레 뭐였죠? 미끼 광고죠. 미끼 광고. 등록관청은 개공사, 동그라미 치세요. 개공사가 미끼 광고합니다. 아닌 자가 광고하면 1학 일반이었어요. 개공사로서 부당한 표시 광고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걸 잘해야 됩니다. 개공이 부당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학 일반이야. 구별 잘해야 돼요. 자, 2번 100만 원 이하 과표는 명시사항 명시하라는 거죠. 등록관청은 개공사가 중개단 표시 광고 시 동그라미 크게 명시. 자, 나중에 나옵니다. 명자 나오면 100만 원입니다. 성명 이런 거죠. 자, 명자에 나중에 애우는 방법 한꺼번에 합니다. 명시할 사항. 가로 열고 인터넷 표시 광고 시 추가적 명시사항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명시사항을 위반해서 표시 광고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마지막 3번에 1-1은 아닌 자 나와야죠.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하면 1-1입니다. 이거는 방법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 5번에 인터넷 표시 광고. 자, 줄 거 보세요. 모니터링. 이것도 최근의 신설 조항입니다. 자, 인터넷으로 하도 이제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광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자, 모니터링 감시하는 게 모니터링이죠, 그죠? 자, 동그라미 시대 주체는 국장이야.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앞에서 배웠던 우리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시할 수 있다. 누가? 국장입니다. 국장은 할 일이 많잖아요. 국장이 컴퓨터 안 하잖아. 그 밑에다 뭘 주겠어요? 위탁을 준다는 거야, 위탁을. 자, 양가로 이번에 자료 제출과 조사 요구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국장이야.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감시를 위해서 필요한 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줄거세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예컨대면 네이버라든지 카톡 이런 거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네이버나 카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됩니다. 옆에 적어. 안 따르면 또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동그라미 2번 국장은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또 말 안 들으면 500만 원 이하죠. 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돼. 안 따르면 또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무조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는 말이 나오면 말 안 들었다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얘네들 돈이 많으니까 500만 원 과태료야. 자, 양가로 3번 내려옵니다.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을 줍니다. 위탁. 자, 동그라미 1번 국장은 모니터링 업무를 다음 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수가 있다. 위탁받는 기관은 내올 필요는 없어요. 자, 우측으로 옵니다. 양가로 4번 현재 위탁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4번에 동그라미 1 모니터링 종류 요거 좀 배웁시다. 2개예요. 모니터링은 2가지로 나눕니다. 자, 기본의 동그라미 쳐. 기본 모니터링 업무입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서 동그라미 쳐.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기본 모니터링 업무라 그래. 분기별이니까 몇 개월 단위야?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1분기가 3월까지, 4월부터 이렇게 3개월 단위죠. 오케이. 이게 이제 기본 모니터링 업무입니다. 분기별이야, 분기별. 미연에 수시에 동그라미 쳐.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수시로 하는 거야. 땡땡 표시 광고를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입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2번 아직 외우지 마세요. 자, 그리고 어디로 오냐면 맨 밑에 5번 오세요. 양가로 5번 위반 시 제재. 자, 국장은 아까 했던 거예요. 국토부 장관은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자, 이퀄 적으세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합니다. 아까 했던 거야. 말 안 듣는 거.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업무 지역. 이거 했던 거네요. 자, 1번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개자는 업무지역 옆에 적어 범위 없다. 전국적이죠, 그죠? 전국적. 제주도 땅, 연천 전국 땅 전국적이다. 지역 제한 없다. 근데 2번에 중개인 이퀄 적어 부칙 6조. 업무지역은 그죠? 우리 경북에 하나한다 그랬죠, 그죠? 경상북도에 하나한다. 자, 1원칙. 자, 부칙 6조에 따른 개공. 옛날에는 중개인이라 그랬죠.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상해 중개사무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또 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하나한다. 잘라주고. 그래서 우리 만약에 안동에 있다 그러면 경북에 있는 중개대상권에 한해서만 중개행위할 수가 있다. 원칙 기억하세요. 근데 그 2번에 예외적으로 자, 동그라미 1번. 자, 중개인이 부칙 6조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우리 법에 의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해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지금 한 방에 하고 있습니다. 거래 정보망에 가입해서 할 때는 해당 정보망에 공개된 제주도에 있는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자, 거래 정보망에 있는 물건은 다 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자, 3번 제재 옵니다. 제재는 아까 해서 업무 정지죠. 중개인이 즉 부칙 6조가 업무지역의 범위 위반해서 중개하면 6개월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내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정지는 6개월 내요. 자, 오른쪽 3번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없어요. 5개 뭐죠? 토건, 입광공 다 할 수 있어요. 토건, 입광공입니다. 자, 4절에 겸업은 우리 전물주도 했지만 자, 중에 표시하세요. 매년이잖아. 거기 보니까 26회, 28회, 29회, 30, 31, 32 저거 10월 28일 딱 나와 있어. 가면. 자, 겸업 제한은 누구만 겸업된다 그랬죠? 예, 법인만 겸업이죠. 우리 개인은 겸업이 없어요. 법인에 자 6장의 겸업 제한. 자, 그러니까 법인은 자 중개업 하고요. 중개업 요거 하고 엔더 6가지만 겸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6가지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 문제 꼭 나와요. 일단 요 겸업 미염이죠. 겸업 제한에 위반하면 미염이니까 임등치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당할 수 있어요. 일단 자, 하나씩 보죠. 자, 제14조 법 14조 개업 공익 겸업 제한 등 제랑 동그라미 크게 쳐. 법인입니다. 법인인 개공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동그라미 쳐. 중개업 및 중개업은 자기 본업인이 할 수 있죠. 중개업 및 다음 6가지 업무는 함께할, 이거 외에는 함께할 수가 없다. 자, 거기 이제 1호, 2호, 3호, 4호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자, 6가지가 뭐냐면 바로 경공매 대리, 이렇게 6가지 한번 읽어보죠. 1.
상업용 줄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입니다. 토지 X입니다. 토지는 안 돼. 자, 부동산 관리 대행인데 토지는 안 됩니다. 다음 2번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대한 상담이죠. 상담이 바로 컨설팅입니다. 그죠? 컨설팅. 자, 조심할게. 지금 이 1, 2, 3, 4, 5, 6 이거는 중개업이 아닙니다. 이건 중개업이 아닌 겸업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중개업이 아니니까 요 6가지는 우리 중개보수하고 달라요. 보수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토지를 중개하면 토지는 자 0.9%입니다. 이거 초과하면 처벌받아요.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보수 규정이 적용 안 되니까 10%를 받든 20%를 받든 상관이 없어요. 중개가 아니니까 겸업할 수 있는 거니까. 관리대행 2, 자 컨설팅 3, 자 동그라미 쳐 개공을 대상으로 이 장난을 많이 쳐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입니다. 개업이 빠지면 틀려.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과 경영정보 제공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예요. 개공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개공 아닌 사람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다음 사도 자주 내죠.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의 분양 대행입니다. 이것도 토지는 안 돼요. 분양 대행. 다음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게 뭐냐면 그 밑에 017조야. 시행령 17조 보면 제2항 조금 전에 봤던 법 제14조 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를 하면 자 줄고 나간다.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서 도배의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의 부수득인 용역의 주거 알선을 말한다. 알선을 해야지 직접 업으로 하면 안 돼요. 이사업체 소개, 도배업체 소개해주는 알선해줘야지 법인이 직접 대한통운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2항으로 올라가 2항. 자, 위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동그라미 경매 및 법 이름은 몰라 좋아.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동그라미 줄이면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도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동그라미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공매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하고 직접 대리할 수도 있어요. 입찰 대리. 다음 사망 장난 많이 쳐요. 개공사가 제2항 규정에 따라 자 줄거 이건 법 이름 알아야 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야. 공매는 아닙니다. 민사의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도 신청 또는 입찰 지정. 자 매도 신청 입찰 지정 같은 말입니다. 매도 신청 입찰 지정 대리하고자 하는 자는 법원에 등록해야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넣는다. 법원에 등록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돼. 공매 대리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원에 가서는 경매 대리는 반드시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받아야 돼. 경매입니다. 경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그 다음 1 밑에는 총설에서는 하나 둘 세 번째 줄 줄거세요. 법인 동그라미 법인인 개공사에 대해서만 제한 규정이 있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우리 개인은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우리 개인의 개공은 식당하고 같이 할 수 있고 택시하면서 할 수 있고. 자 다음 페이지 가죠. 네네 2번 제목에다 줄거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중개인은 옆에 겸업 제한 없다. 겸업 제한이 없어요. 개인인 개공과 중개인도 겸업은 제한이 없어요. 아무거나 할 수 있어. 근데 중개인은 부칙 6조는 자 지역만 제한되고요. 경북권만 합니다. 다음 큰 3번 내려와. 동그라미 크게 법인인 개공사의 겸업에다가 제한이라고 적고 제한 옆에 뭐라가 임등치 포인트를 빨리빨리 외워야 돼. 자 법인인 개공이 겸업 제한 위반했다. 임의적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자, 갑니다. 법인은 경업장, 양가로 2번 내려오세요. 중개 법인의 겸업. 자, 바로 밑에 줄 거세요. 중개는 지우고 그냥 법인은 절대 시험장에 가면 중개법이란 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법인 이렇게 나와. 정확하게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는. 법인은 중개업 외에 다음 6가지 업무만 많잖아. 만 더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은 법인이 바보들이 하면 안 돼요. 개인이 해야 돼. 법인이고 6가지 겸업가입니다. 그죠? 6가지. 자, 동그라미 1 다 설명했어요. 상업연금 총무라고 주택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토지 X라고 그랬어요. 토지 관리 대행 못합니다. 오른쪽 2번.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량, 상담. 여기 바로 컨설팅이라고 해서 컨설팅을 해야 돼. 직접 업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줄, 맨 뒤에 직접 불법. 직접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상담, 컨설팅을 해줘야지 자기가 개발업 안 돼요. 개발업 하면 임등치야. 다음 3번을 가장 많이 냈어요. 개업의 동그라미 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프랜차이즈를 해야 됩니다. 프랜차이즈는 개공상대야. 개공상대로 해야 돼요. 두 번째 줄 맨 뒤에 쉼표 다음 일반인이나 개공이 아닌 그냥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다음 4번에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의 분양 대행입니다. 토지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맨 뒤에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할 수는 없다. 5번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알선과 대리. 동산은 안 됩니다. 경공매는 부동산만 할 수 있죠. 동산 X. 마지막 6번에 이제 주거 이전에 부여된 용례 알선입니다. 알선. 자, 두 번째 줄. 그러나 이거야. 그러나 도배나 이사업체 등 주거 이전 부여된 용역업을 직접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업을 직접 하면 안 돼. 알선을 해줘야 돼요. 다음 3번 중에 표시 양가로 3번 겸업에 대한 보수는 이거는 많이 받아도 된다 그랬죠. 자, 보수 그거 좀 조심하고. 자, 읽어보죠. 중개법인의 겸업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겸업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업에 대한 보수는 원칙적으로 보수 규정 없다. 그래서 보수 규정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처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제재 아까 했죠. 겸업 위반은 뭐 한다? 임의적 등록 취소할 수가 있다. 뭐 전문적으로 됐지만 항상 이건 다음 주쯤 배우겠네요. 임등치는 또는 6개월 이하 업무 정지하고 선택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얘기 나오는 거야. 겸업 제한에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당합니다. 또는 업무 정지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4번에 경공매 알선과 대리업 뭐 조금 전에 했고요. 1번 의의에서는 하나, 둘, 세 번째 줄 거세요. 그러나 다음 중개인은 즉 부칙 6조죠. 중개인은 이 경공매 못합니다. 중개인은 경매 또는 공매에 대한 업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우리 중개인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지요. 없으니까 자 경공매들 잘 모른단 말이야. 경공매를 업을 할 수가 없다. 자, 2번에 이제 법원 등록은 자 경매를 법원 등록한다 그랬어요. 공매를 등록한다 그랬어요. 경매입니다. 공매는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경매만 그래. 법원 등록. 자, 개공이 동그라미 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하고자 하는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과 주어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배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경업자 마치고 5절에 고용인 가봅니다. 고용인 두 명 한번 찍어보죠. 누구예요? 소공하고
보조원입니다. 소공과 보조. 자, 거기 그 법 15조에서 자, 제1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항은 반드시 해봅시다.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 줄이면 고용인의 줄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매년 나와요.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입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 업무상. 여기 좀 넓게 해석해. 이건 업무와 관련성 있는 행위. 업무와 관련된 행위. 이렇게 해석합니다. 관련된 행위는 이거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 개공의 행위로 본다. 그래, 개공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자, 오른쪽 하나씩 가보세요. 1. 고용인의 고용인 두 명이었죠? 소공과 중개보조원입니다. 2번에 고용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라고 합니다. 자, 1. 고용에서, 자, 동그라미 1. 자, 고용인의 숫자는 제한이 없어요. 뭐, 한 명을 두든, 두지 않든, 100명을 두든, 숫자는 제한이 없다. 자, 동그라미 2번 기억합시다. 전번주 배웠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에 당하는 자를 고용인으로 고용하면 안 됩니다. 뭐, 결격사 예컨대 뭐, 미성년자, 피한제목인 이런 사람들. 그러면 몇 개월 이내에 잘라야 된다 그랬죠? 2개월, 그 뒤에 줄였죠?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일을 해소해야 됩니다. 2개월 이내에 잘라야 돼. 2개월 이내 안 자르면 업무정지 당해요. 다음 이제 신고하라고 합니다. 1.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합니다. 업무개시 전. 기억. 개공사는 소공이나 또는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자, 소공은 무슨 교육 받죠? 실무교육. 보조원은 무슨 교육?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줄거세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미연 자주 나와요. 소공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소공중개사 자격증 있죠?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해야 돼. 리언 소속 공인중개사에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은, 자, 안동에 지금 내가 이제 소공을 신고해. 근데 이 사람이 안동 자격증이 아니고 막 서울 자격증이다. 그러면 안동시장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에게 확인 요청합니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입니다. 발급해준 시도지사에게 그 소공의 공인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안동시청은 고용인에게 결격사유 있는지 여부, 또 교육 수료 여부를 스스로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디귿. 자, 고용신고와 함께 같이 소공의 인장 등록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참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앞에서 했어요. 자, 개설 등록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 자, 개설 등록도 언제까지 하는 거야?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단 말이야.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니까 개설 등록, 자, 업무 개시 전까지 하니까 개설 등록하고 또 고용신고하고 또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하면 좋잖아요. 한꺼번에 가가지고. 자, 업무 개시 전까지 개설 등록, 고용신고, 인장 등록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디귿 얘기입니다. 고용신고 함께 인장 등록도 할 수 있다. 자, 다음 장 가보죠. 자, 이번에 쫑 쳤어요. 고용관계 종료신고. 다음, 이거는 10일 전까지 워낙 많이 나와. 동그라미. 고용관계 종료, 쫑입니다.
우리 대개 이제 그 공무원들은 7일까지가 많아요. 7일. 7일. 요거는 10일은 자주 나옵니다. 7일이 아닙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입니다. 자, 가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공 또는 보조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 주거 종료된 날부터 10일 내 종치고 10일이야. 자르고 10일 내 종치고 10일 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 이건 매년 나와요. 종료는 며칠? 10일 내 종치고 10일 내. 또 같은 게 이제 우리 중개 사무소 이전 신고도 뭐죠? 이전하고 10일이야. 이사하고 10일. 종료도 10일. 3. 협회 통보해주죠. 기업 소공이나 보조원의 고용 신고했거나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한 달치를 묶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에 협회에다가 통보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자, 4번에 제재죠. 제재. 자, 개공이 소공이나 보조원 고용 신고 안 하거나 또는 종료 신고 안 하면 이 법을 위반했죠. 법 위반이니까 가장 약한 거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할 수가 있다. 자, 3번에 이제 고용인의 업무 범위 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른쪽 있죠, 그죠? 오른쪽 가지고 정리하세요. 박스죠, 박스로. 자, 한꺼번에 정리해보죠. 자, 박스에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비교. 일단 공부할 때 소공은 자격증이 있다, 없다? 있다. 보조원은 없다. 그거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오른쪽 공통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른쪽 공통점, 박스에 동그라미 1. 자, 고용했을 때는 업무개 지정까지 고용신고해야죠. 쫑 쳤어요. 잘랐다. 쫑 치고 10일 전까지 내에 신고해야죠. 자, 그 다음 2번에 인원수는 제한 없다 그랬죠. 그죠? 다음 3번. 자, 소공도 보조할 수 있고 보조도 보조는 할 수 있어요. 둘 다 중개업무 보조. 그 다음 4. 이중소속 금지죠. 이중소속 금지. 다음 이제 다음 주별 5. 금지 행위 있고 비밀 준수 의무. 6번 결격 사유자는 고용이 금지됩니다. 이거는 몇 개월 해소라고 그랬죠? 2개월 내 해소. 그리고 둘 다 사고 예방 교육은 받습니다. 조금 전에 애고라는 것 정도 당장 표시해보죠.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개공행위로 본다, 간주한다. 왼쪽에 이제 차이점 보겠어요. 먼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요. 수행. 1번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다야. 하야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행이 뭐냐 하면 두 가지죠. 확인 설명하고 거래계약서입니다. 확인 설명해 주면서 나중에 확인 설명서 작성과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가 있다야. 있다. 왜? 자격증이 있으니까. 다음 2번에 이제 중개행위를 할 때는 인장 사용할 업무가 있죠. 그래서 등록해야 돼. 인장 등록 업무. 그리고 품위 유지하고 신의 성실 업무가 있어요. 3. 중개행위를 만약 했다면 엔더입니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 그 두 개입니다.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오늘 반대 외워야 돼. 우리 중개사법에 밑자는 요거밖에 없어요. 자, 서명 및 날인이라는 것은 자기 서명하고 유정서 딱 적고 엔더 여기다가 도장 찍으라는 겁니다. 서명 및 날인. 사인만 하면 안 돼. 도장만 찍으면 안 돼. 오와 이렇게 나와. 또는 그러면 안 돼요. 및 날인. 어디에?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교육은 무슨 교육 받죠? 실무교육.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그리고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아야죠. 연수교육. 다음 5번. 자, 이거는 이제 뒤에서 배울 거야. 개업 공인중개사에 부동산 거래계약서 신고서를 대신 제출 대행이 가능해. 실거래가 신고 제출 대행 가능합니다. 6번에 자, 행정처분 당해요. 행정처분 조심해야 돼. 소속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 취소 당할 수 있고
자격 정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게 이 사람은 개들 등록 했어 안 했어? 개들 등록 안 했잖아. 그러니까 등록 취소 뭐 이런 건 없단 말이야. 업무 정지 이런 건 없어요. 다음에 당연히 행정질서벌 대상이죠. 행정질서벌이면 과태료라는 거예요. 과태료. 자, 중개보조원. 그 옆에 적어서 보조는 뭐가 없다? 자격증 X입니다. 자격증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수행을 하면 안 돼. 1. 단순히 보조 업무, 보조에 하나면. 보조 옆에 적어. 커피 탄다. 그런데, 중개 보조합니다. 커피 탄. 글자 적으면 안 돼. 자, 이번에 인장 등록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X. 서명 날인 X. 품위 유지 의무 없다. 다음, 무슨 교육이죠? 3번. 직무교육 대상 몇 시간? 다음 것이 서너 시간. 서너 시간 반나절 3 내지 4시간. 서너 시간. 4. 행정처분 대상 아니죠? 또 행정질서벌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도 안 맞아요. 근데 뭐는 대상이에요? 옆에 저거 행정형벌은 대상입니다. 행정형벌. 3-3, 1-1은 대상입니다. 근데 과태료 대상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중요 표시. 고용인의 줄거 업무상 행위 이퀄 업무와 관련된 행위.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한 개공의 책임. 바로 이거야. 업무와 관련된 행위. 이걸 이제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라 그래. 민법에 보면 우리 회사가 쉽게 얘기해서 회사가 사용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만약에 직원이 이 회사와 관련된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책임지는 거야. 일종의 뭐죠? 사용자 책임이야. 이건 이제 특별히 중개사법에 적은 거죠. 자, 먼저 민사 책임. 민사 책임 그러면 민법상 책임. 이건 이제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다음에 행정 책임. 다음 세 번째는 형사 책임. 자, 형사 책임은 양벌 규정이죠. 양벌 규정. 자, 요거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개공이 잘했던 뭐 따지지 않고 100% 책임. 100% 무과실은 과실이 있어도 책임을 지고 없어도 책임진다는 거야. 무과실 책임. 이거는 뭐야? 불이니까 그죠? 불. 이거는 과실이 있어야 돼. 과실 책임. 과실 책임. 이거는 벌금만 맞는 겁니다. 3학년 3반이나 1학 1반에서 이거 징역형은 안 받고 요거 벌금형만 받는 거죠. 벌금형만. 자, 이걸 보러 갑니다. 자, 1. 손해배상 책임, 민사 책임, 주거,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자, 줄었죠.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상 행위. 그냥 업무하고 관련 안 되면 책임 안 져.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다. 즉 따라서 갑니다. 소공 또는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나 또는 과실로 인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개공도 살짝 적어 함께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판례죠. 그러니까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개공인데 이게 실무상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용인 고용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개공인데 이제 을을 자, 만약에 소공이나 보조원으로 고용됐어요. 그런데 이제 중개업 하다가 만약에 돈이 만약에 중도금이나 잔금이 들어왔는데 얘 갖고 날랐어요. 중도금을 횡령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갑이 책임지는 거예요. 갑이 책임집니다. 갑이 이제 의뢰인 A한테 이제 만약에 이게 2억이다. 그럼 2억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얘도 같이 책임집니다. 같이 책임지니까 무슨 책임? 연대 책임이라 그래요. 책임. 책임지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갑이 이제 구상권 행사는 가능해요. 다시 받는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들죠?
업무 보정한단 말이에요. 업무 보정. 그러면 업무 보정이니까 이제 만약에 보험회사나 또는 공제나 공탁에서 이걸 준단 말이에요. 얘한테 줍니다. 주고 그리고 나서 또 구상권 행사하죠. 자, 연대 책임이라는 기억해야 돼. 이 개공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개공하고 보조원이 함께 책임진다. 연대 책임이다. 그걸 기억해야 돼. 연대 책임. 자, 무과실 책임이야. 무과실 책임. 다음 페이지 갑니다. 가장 중요한 2번 업무상 행위입니다. 업무상 행위 보면 관련성만 있으면 돼. 관련성. 관련성. 자, 한번 읽어보죠. 외형 이론이야. 그냥 읽어나갑니다. 줄 긋지 말고. 고용인의 행위가 개공 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업무상 행위만이다. 자,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 대상물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뿐만 아니라 자, 줄 거세요. 업무와 밀접 관련이 있는 외형상이야. 바깥으로 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개 업무와 관련된 거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함된다. 따라서 중개 보조원이 중개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이나 중동을 횡령한 경우도 업무와 관련된 행위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임? 부진정 연대 책임이에요. 뭐 부진정 몰라도 그냥 연대 책임이다. 둘 다 책임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세 번째 줄요. 그러므로 다음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은 둘 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선택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고용인에 대해서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손해배상을 만약에 의뢰인이 5억 손해를 받았다. 그러면 자, 개공에게도 5억 청구하고 5억 같이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두 개 합해가지고 5억밖에 못 받는 거야. 근데 개공한테 5억 받았다. 그러면 얘한테 못 받는 거고. 얘한테 3억 받았다. 그럼 얘한테 2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개 보면 이렇게는 결론이 어떻게 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만약에 개인이었다. 그러면 공제에 얼마 가입했죠? 2억 가입했죠? 그럼 2억으로 준단 말이야. 그러면 5억 다 못 받았죠? 나머지 못 받은 게 얼마야? 3억이잖아. 3억은 얘네들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되게 실무상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 구상권이야. 다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 해줬어요. 2억 해주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고 양가로 2번 내려옵니다. 행정책임 대표적어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자, 무과실이라는 것은 과실이 있든 없든 100% 책임진다는 거야. 자, 일어나 죽으세요.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동그라미 업무상 행위입니다.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간주되므로 이제 죽는 뜻도 고용인의 행위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사에 해당하면 개공이 또 당한다는 거죠. 그를 고용한 개공사에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른쪽 갑니다. 3. 형사 책임, 양벌 규정. 요건 옆에 저거 무슨 책임? 과실 책임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 개공에게 잘못이 없으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월급이니까. 자, 잘 보세요. 자, 줄 보세요. 소공, 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련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한테는 그 옆에 적으세요. 거기 3학년 3반이나 1학년 1반이야. 3학년 3반이나 1학년 1반에 의해서 이걸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이 개공은 이거는 안 때린다는 거야. 요 벌금형만 때리는 걸 양벌 규정이라 그래요. 3학년 3반이나 1학년 1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한테는 그 행위자 고용인을 벌하는 외에 개공사에 대해서 동그라미 크게 쳐 해당 법 조문에 즉 3학년 3반이나
1항 1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과한다. 이게 포인트야. 징역형 과한다, 못 과한다? 못 가요. 징역형은 안 되고 벌금형만 과한다. 이제 과실 나와. 다만 요거야. 다만 개공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동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 과실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형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뭐 벌금형이다. 벌금형.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돼. 벌금형. 자, 그리고 이제 그 참고학습 그 위에 두 번째 줄요. 참고학습 위에 물러온다음 개공사가 양벌 규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아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결격 사유 아니야. 우리 전번주 배웠지만 이 법 위반으로 얼마 이상 벌금?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이었죠. 요거는 자 개공이 잘못해 가지고 요거 했을 때야. 이 양벌 규정으로 이거는 고용인이 잘못했죠. 그죠? 고용인의 잘못으로 자 여기 뭐 여기서 300만 원 벌금 받거나 여기서 400만 원 벌금 받거나 이거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결격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점 조심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고 양식 안 보고 조금 쉬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에 고용신고할 때는 고용에 체크하면 되겠고, 종료할 때는 고용관계 종료신고에 체크하고, 또 같이 인장 등록하려면 소공에 인장 체크하면 되겠죠. 자, 밑에 이제 신고인. 자, 개업권 총별 나오죠. 총별은 3개겠네요. 법인이면 법인의 체크, 개인은 공인중개사의 체크, 부칙 6조 체크하면 돼요. 중개사무소. 자, 고용인의 인적사항 나오죠. 고용인 구분 1, 2, 3, 4, 고용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이라면 등록번호, 가장 중요한 거 오른쪽 자격증 발급 시도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번호 공인중개사. 이거는 소속일 때만 그겠죠. 소속. 자, 밑에 이제 유의사항 보세요. 유의사항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줄이면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공에 고용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5조에 따라 자, 아까 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해준 시도의사에게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소공의 자격증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2번. 자, 등록관청은 소공 또는 보조원의 중개사법 10조에 따른 결격사에 해당 여부와 확인해야죠. 또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한 개 빠졌죠. 외국인의 경우는 앞에 있겠죠. 그죠? 외국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결격사의 없음을 자기가 증명해야죠. 자, 오른쪽 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인장인 소공은 등록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용신고 마쳤고 종료신고 마쳤어요. 다음 인장 등록. 아, 이것 좀 마저 합시다. 이제. 맞아. 인장 등록까지는 하니까 2부만 더 하죠. 자, 인장 등록. 자, 1. 인장 등록입니다. 양가로 1번에 자, 개업 공인중개사 및 같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야.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 자,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둘, 세 번째 줄. 다음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이나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자, 인장 크기 조심합니다. 이번에 등록 인장. 자, 동그라미 1번에 개인인 개공과 소공은 이 사람이죠. 크기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 6조 개공과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우리 법 이름이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른 줄거보죠.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 이름이 나타나야 돼.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해야 돼. 인장으로
크기가 가로 세로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이 돼야 됩니다. 자, 인장 등록할 조심해야 돼. 성명이 딱 나타나야 돼. 자, 개공 이름은 류정수인데 김정수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으로 크기는 5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잘못해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 2번 법인 등을. 법인은 크기에 제한이 없어요. 법인은 크기 제한이 없어요. 법인은 크게 되고 작아도 되고. 자, 일기업 주된 사무. 왜냐하면 법인의 경우는 이미 인감인이 있어요. 인감인으로 가름한단 말이에요. 인감인을. 그래서 그래. 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법인은 기업 주된 사무소 갑니다. 땡땡. 법인인 개공사가 등록할 인장은 줄거세요. 상업등기규칙이라는 법이 있어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자체의 인장이 돼야 돼. 법인의 인장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기 아니야. 법인 자체의 인장해야 한다. 자, 그리고 니은의 분사무소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 법인의 인장일 수도 있고 또는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일 수도 있어요. 땡땡 갑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에 동그라미 대표자입니다.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가 있다. 이걸 일명 우리 지배인 인감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사용해도 되고 또는 지배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중 선택하면 돼요. 자, 다음 3번에 인장 등록 장소. 등록과청에 등록하죠. 조심할 거는 분사무소야. 무조건 분사무소가 나오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 주된 사무소 간다 그랬어요. 자,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로 가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조직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돼요. 또 4번에 인장 변경 등록. 이건 또 7일 내죠. 인장 변경하게 되면 개공이나 소공은 변경한 날로부터 7일 내입니다. 7일 내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5번 인장 등록 방법은, 자, 동그라미 1번에 인장을 어디에 찍어요? 자, 자격증이나 등록증이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겠죠. 등록증을 바꿔야 되니까 자주 나와. 동그라미 1번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할 때는 바로 밑에 공인중개사 등록증 사무소 등록 원본 첨부해야 돼요. 등록증에 인장을 찍으니까 등록증 원본 첨부한다. 다음 동그라미 2번이 가장 답으로 많이 나와요. 법인인 개공의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 제출로 아예 가름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라서 인감증명 제출로 가름한다. 자, 이번에 등록인장 사용 의무가 있죠. 등록인장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 3번에 제재 갑니다. 제재. 자, 개공이 등록인장 사용 안 하거나 인장 등록을 아예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개 지정까지 인장 등록 안 하거나 또는 등록했는데 그 등록한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막도장 사용한다. 그러면 업무정지입니다. 오른데 이 소공은 다르죠. 소공은 업무정지라는 게 없어요. 소공은 오로지 자격정지입니다. 자, 소공이 인장 등록 안 했거나 막도장 사용했다. 그러면 자격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애울 때 이제 무조건 소공은 쉬워. 소공이 잘못했다. 그럼 뭐라고요?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아주 애우는 방법도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소공을 제재한다. 그러면 자격정지.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휴업하러 가죠. 휴업.